결국 마음은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생각,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입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에 종사했었는데요. 아이들 중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힘들어하거나 누군가의 지시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이야기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작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우와, 동그라미를 그렸구나. 동그라미로 뭘 하고 싶었어? 하며 아이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반응을 보이면 그제야 아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함께할 책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에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올라오게 하는 생각,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갈망, 이 연결체가 바로 마음이라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것을 표현해내고 그리고 난 아이의 표정은 그야말로 앞으로 무엇이라도 할 듯한 모습으로 바뀌죠. 저서에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니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끔 답답함을 느낄 때를 생각해 보면 큰일보다는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일에서 이것도 마음대로 못해? 하며 답답해했던 것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이구나 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또는 타인의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불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결국 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 스스로 감정 조절이 가능해지므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짐과 더 나아가 멋진 리더의 역할을 통해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책과 함께하는 이야기 산책을 떠나볼까요?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지은이 김상임 편행곳 송북스 프롤로그 이제 일은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 능력으로 판가름 난다. 나는 비즈니스 전문 코치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현장에서 7,000시간이 넘는 코칭과 강의를 하며 15,000명이 넘는 리더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리더들은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신념 아닌 신념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개인적 경험이 있었겠죠. CJ그룹에서 25년간 근무한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했기에 늘 외로웠고 혼자 분주했습니다.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음속엔 내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팀원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넘실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끄는 리더십이 아닌 잠재력을 믿고 일깨워주는 코칭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칭은 멘토링이나 티칭, 컨설팅과는 다릅니다. 무작정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며 대단한 원칙을 가르치는 것도 이론에 입각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칭은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보고 믿어주면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리더십은 조직을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팀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인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자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팀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알아봐주고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 능력이라고 단언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알아봐주는 일. 기업에서 퍼포먼스와 솔루션 중심의 일을 해온 저는 코칭을 하면서 공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감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마음 공부에 대한 화두를 갖고 들어간 명상심리 박사과정에서 인경 스님을 만나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지금까지 비즈니스 코칭에 마음을 접목시켜 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무의식에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그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 연결된 생각, 갈망으로 올라온다. 그 현상들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전체 과정을 마음 작동 모델이라고 한다.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나에게 인경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은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감정, 갈망의 연결체인 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나를 움직이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상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는 자가 이깁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동안 마음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홀대하기만 했습니다. 이제라도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알아봐 주어야 합니다. 의도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욕심일지 모릅니다. 수십 년간 나를 만들어 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을 때 좀 더 집중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상대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인식할 정도로 의도된 태도와 행동이 수반될 때 상대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한 의도된 노력으로 칭찬만한 것이 또 없습니다. 하지만 칭찬도 나오는 대로 하면 적중률이 낮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한 다음에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습관도 성과 창출도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모든 것들도 다 분명한 의도를 가져야 제대로 바뀝니다.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봐 줍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의도적으로 물어봐 주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생각, 감정, 갈망을 한 세트로 마음을 알아봐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3가지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통하는 기적의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둘째, 그 감정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셋째,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맞춰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늘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자기 성찰이나 자각,
마음 담기 같은 일들을 여유나 사치라고 여겨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인간 본연의 존재와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주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고 내면의 가치를 툭 건드려주면 잠재력이 폭발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 오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내 곁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마음 둘 곳도 마음 나눌 사람도 없다지만 이제 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외로워질 일이 없습니다. 이 책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는 생각, 감정, 갈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경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서로 연결하며 그 연결을 통해 창의적 발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리더십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경청은 상대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나홀로 경청은 여전히 불통입니다. 내가 경청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가 얼마나 편안한 표정으로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의 깊은 속마음 이야기까지 꺼내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온 경청이 반쪽짜리라면 이제 그 경청에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어 자각하고 자극을 받아 행동 변화로 이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정한 경청이 무엇인지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애타게 찾아다니는 리더십의 핵심이 다름 아닌 제대로 들어주는 일, 즉 경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 있다. 중학교 때 한문 시간만 되면 나는 숨고 싶었다. 한자 이름을 풀이하거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을 때 특히 그랬다. 미숙, 미경, 향숙, 은주 등등 친구들의 이름은 내 기준에서 다들 예쁜데 내 이름 김상임은 너무 이상했다. 숭상할 상자에 맡길 임자를 쓰는데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호적에는 임신할 임자로 올라가 있다. 내 이름의 한자 뜻을 알게 되면 친구들이 비웃을까 걱정이 된 나는 한문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제발 내 이름이 거명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발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 얘들아, 이 다음에 남자친구가 너희들 이름에 C라는 호칭을 붙였을 때 우리 반에서 누구 이름이 가장 멋질 것 같아?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름을 말했고 잠시 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 생각에는 상임씨야. 순간 머리를 숙이고 있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나중에 커서 선생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다. 선생님 눈에는 한자 이름 때문에 불편해하고 창피해하는 나의 마음이 보인 것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름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준 것이다. 그 시간 이후로 내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컴플렉스 또한 완전히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사이먼 사이넥은 자신의 저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무엇보다는 어떻게를 다시 어떻게보다는 왜라는 관점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틴 루서 킹이나 스티브 잡스 등 역사적으로 성공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항상 왜를 물었다. 늘 분석하면서 본질을 보고자 했고 영감을 자극하면서 살아왔다. 당신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영감을 자극하거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사람이나 사물에 호기심이 많은 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없다면 아쉽게도 당신은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해석을 많이 한다는 의미는 들어주는 일에 매우 약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들어주는 일에 약한 사람은 상대에게 본질을 보게 하거나 영감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상대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질문은 결국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란. 여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이야기다. 여행 플래너인 P는 10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 걷기 여행 상품을 기획했는데 모객이 잘 될까 내심 걱정이 많았다. 그때만 해도 SNS가 왕성하지 않았던 시절 여행사로 연락이 와야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연락이 온다고 해서 모두 구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일단 문의가 오면 무조건 그 사람들을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 시절이었다. 보통은 여행 상품을 설명해서 가예약이라도 받는 것이 최선의 영업 전략이었다.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 상품만큼은 그렇게 팔고 싶지 않았다.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을 넘어서 뭔가 큰 울림을 주고 싶었다. 여행사 직원의 권유로 얼떨결에 상품을 구매하고 마지못해 가는 그런 경험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을 했다. 그는 우선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가 그 의미를 되물어 보기로 했다. 결국 여행의 의미는 고객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왜 산티아고 길을 걷고 싶은 건가요? 첫 질문이었다. 10년간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일했어요. 이제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요. 고객의 답이다. 10년간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신 거네요? 고객이 말한 단어를 써서 다시 되물었다. 맞아요. 정말 미친 듯이 일하면서 이룬 것도 많은데 가끔 공허해요. 자신의 처지를 공감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객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공허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객이 말한 핵심 단어를 써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았다. 방전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지도 의문이고 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걸으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 스스로 이 여행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산티아고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이미 이룬 것 마냥 상기되었다. 포인트는 그들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 속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물어본 것이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고객들은 스스로 현재의 지치고 힘든 모습에서 여행 후 생기 넘치고 의욕에 찬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들이 산티아고에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서 더 확신이 드네요. 라고 답하게 되었다. 결국 피는 영업 멘트 한마디 없이 처음 기획한 여행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하게 만들었다. 생각에 치우치거나 갈망에 매몰되거나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란 단어를 습관처럼 사용하며 살고 있지만 마음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마음을 살펴보는 것 또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다. 너무 어렵다거나 종교의 영역이라고 섣불리 단정짓기도 한다. 나 또한 그랬다. 40대 후반까지의 직장 생활은 너무나 바빴다.
출근과 동시에 전쟁 같은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꿈속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정도로 일에 매몰된 삶을 살았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내 마음과는 다르게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달리다 보니 주변을 온전하게 살필 수도 없었다. 항상 해결해야 할 과제 속에서 번아웃 되기 직전까지 일을 해내기 바빴던 시간의 연속이었다. 마음은 항상 파편 조각처럼 튕겨져 나가곤 했다. 지금 내가 비즈니스 코칭을 통해 만나는 리더들도 마찬가지다. 복잡 다양하고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마음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에게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곤 한다. 대부분 마음이지 별게 있냐? 라고 반응하거나 마음은 생각이다. 마음은 욕구다. 와 같이 정답을 풀어내는 이들도 있다.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성격이나 품성, 어떤 감정이나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 사람의 감정, 생각, 기억이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등을 말한다. 나의 스승인 인경 스님은 우리의 마음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무의식에 저장되었던 기억들이 그 순간의 느낌이나 감정, 연결된 생각, 갈망으로 올라온다. 그 현상들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전체 과정을 마음 작동 모델이라고 한다.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그 감정이 올라오게 된 생각,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을 생각, 감정, 갈망의 연결체로 보고 풀어나가고자 한다. 나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코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CJ그룹에서 25년간 근속한 경력 덕분에 상대적으로 고위 간부나 임원들을 고객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코칭 목적의 대부분은 성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사람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때는 코칭을 하면서 어느새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집중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내가 코칭을 받고 있는 임원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가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늘 실적에 쫓기며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물도 잘 마시지 않을 정도로 바쁜 이들에게 리더십이 어떠니 소통이 어떠니 하는 것 자체가 우아한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마음을 담은 코칭을 하고 싶었다. 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고 싶었다. 이 화두를 갖고 들어가게 된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명상심리 상담 박사과정에서 인경 스님을 만났다. 마음이 뭔가요? 인경 스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물었다. 이 질문을 수없이 받으면서 어렴풋이 남아 마음이라는 것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특히 부정적 감정일 때 의도적으로 그 감정과 연결된 나의 생각과 갈망을 찾으려 노력했다. 생각과 감정, 그리고 갈망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이러한 활동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부정적 감정을 하나씩 소환해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시간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레 마음이라는 것을 살피는 힘이 생겨났다. 지금 불안하구나. 뭐 때문에 불안한 거니? 교육 프로그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는 거네.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야?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수주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응원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마음을 살핀 것이다. 2, 3분이면 충분하다. 생각, 감정, 갈망을 차분히 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아주 강한 에너지와 평화가 만들어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마음에게 물어야 할 3개의 질문. 중국 고승 해가가 달마대사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달마대사는 해가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면 편안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며칠이 지난 후 해가는 아무리 찾아도 그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달마대사는 이미 해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해가는 불안을 가져가야 하니 불안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살폈을 것이다. 살피면서 자동적으로 그 감정과 연결된 생각과 갈망도 챙겨봤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 불안은 사라지게 된다. 부정적 감정은 주인이 알아차림을 해주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지지만 반대로 주인이 방치하면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한다. 이 일화에서 나온 말이 회광반조이다. 상황이나 조건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의 영성을 보게 하여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함을 말한다. 분자 생물학 박사이자 명상 지도자인 존 카바지는 만성 통증이나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알아차림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를 개발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치유를 도운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알아차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 판단이나 비판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정, 감각, 생각, 욕구, 행동 등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생각이나 판단을 멈출 수 없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마음은 부정적 편향성이 있다. 어떤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순간 올라오는 부정적인 판단에 따라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때 편도체가 활성화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 불안하거나 걱정스럽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섭섭하거나 하는 부정적 감정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정적 감정을 애써 억누르게 되면 그 순간 더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되고 더 많은 욕구들이 뒤섞이면서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마음의 3요소, 생각, 감정, 갈망을 온전하게 알아차림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삼각점. K상무는 품질 관리 전문가다. 지금까지 30년을 회사와 함께 했다. 그런 그가 아침마다 꼭 챙겨 먹는 약이 있다. 그는 5년 전 우울증 판정을 받았다. 아침에 약을 챙기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으면 불안한 마음이 요동을 친다.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의 비밀이다. K상무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임원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필수 과정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코칭을 받았다. 코칭에서 매번 코치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보니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을 묻는 그 질문에 K 상무는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다라고 말한다. 코치가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공감도 해주니 어느새 본물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게 된 것이다. K 상무는 코칭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급기야 자신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비밀로 할 것도 아니지만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다. K 상무의 말에 코치가 묻는다. 무엇이 상무님을 그렇게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드나요?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이 왜 불안하고 우울한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보지도 않았다. 막상 그 질문에 답을 찾아보니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자신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코치의 다음 질문은 그를 더 당황스럽게 했다. 그 불안과 우울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불안과 우울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K 상무는 자신의 불안과 우울한 감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잘하고 싶은 마음, 품질 사고가 나면 안 되니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었다. 그동안 K 상무는 마음의 3요소 중에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감지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다. 그와 연결된 생각, 그리고 갈망을 함께 챙겨주지 않으니 마음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 코치는 그에게 마음의 3요소를 삼각점이라 생각하고 균형감 있게 그 마음을 온전하게 챙겨보라고 조언해 주었다. 해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5년 넘게 약으로도 못 고쳤는데 마음을 들어주면 된다고? 라며 하는 신용만 했다. 하지만 코치가 수시로 실천해 보니 어떤지를 계속 물어왔고 속는 셈 친다며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이후 K 상무는 독백하는 버릇이 생겼다. 운전하다가 감정이 올라오면 지금 화가 난다는 거야? 뭐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누군가 봤다면 저 사람 혼자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독백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울증 약과는 기분 좋은 안녕을 하게 되었다. 마음을 살피는 3개의 질문이 그에게 안정제 역할을 해주게 된 것이다. 누구든 마음의 삼각점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받고서 자신의 감정, 생각, 갈망을 이야기하는 순간 마음의 퍼즐이 완성되는 충만감을 만끽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마음을 온전히 살폈을 때의 기쁨을 느끼기를 바란다.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억제하려고 하지 말자. 불안하다면 불안한 그 감정을 알아차려주면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가져온 생각과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챙겨보면 된다. 내 마음을 살피면서 감정, 생각, 갈망을 챙기면 내 안의 지혜를 만난다. 그 지혜를 자꾸 더하다 보면 성찰이 되고 그 성찰이 깊어지면서 통찰력으로 확장되게 된다. 들끓어오르는 정체 모를 감정에 더 이상 골머리를 썩지 말자.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맞춰 춤을 추면 된다. 이제 마음의 조각을 하나하나 챙겨보자. 마음의 삼각점을 정확하고 균형 있게 짚어주는 만큼
마음이 안정되고 여백도 더 넓어진다. 그 느낌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주게 될 것이다. 마음을 아는 자가 이긴다. 이야기 산책을 마치며 모두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시시각각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내 안의 강인한 에너지를 이끌어내어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스스로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에너지를 더 단련하여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내 마음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